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 볼 책의 제목은 리더의 시, 리더의 격, 고두현 황태인 지음 한국경제신문에서 22년 10월 28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저자 고두현은 시인이자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입니다. 또 다른 저자 황태인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한 후 오랫동안 경영에 몸담아온 현재는 토브넷 루츠템 회장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가까운 친구가 따끈따끈한 책을 보내주었고 시에서 발견한 삶의 지혜와 경영에서 깨달은 일의 품격이라는 주제를 충분히 아우르는 인문학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고 약 30개의 키워드 안에 시에 대한 글과 경영에 대한 글이 들어있습니다. 서문에 들어있는 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경영은 많이 닮았습니다. 시인과 경영자의 닮은 점도 많군요. 둘 다 무언가를 만들거나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가 가장 짧은 문장으로 가장 긴 울림을 주는 것이라면 경영은 가장 희박한 가능성에서 가장 풍성한 결실을 이루려는 것이지요. 시인이 하늘의 별을 우러러보면 경영자는 발밑에 땅을 고르고 일항을 돋웁니다. 이럴 때 시인의 영감과 경영자의 촉수가 동시에 빛나지요. 시인의 영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셰익스피어는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서 그것이 어디에서 자라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마음속에서입니까? 아니면 머릿속에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마음도 머리도 아닌 온 몸에서 나오지요. 몸속 세포에 각인된 경험과 상상의 총합이 곧 영감입니다. 시인의 영감과 같이 경영자의 감각을 확장시키는 매개는 정신의 촉입니다. 마케팅의 신으로 불리는 필립 코틀러가 마켓 3.0이라는 책에서 기업이 영성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경영자야말로 시인의 영감을 섬세하게 포착해서 영혼이 담긴 브랜드와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보석같이 빛나는 이 많은 시들 중에서 제가 골라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몇 편의 시와 그 안에 든 경영의 정신을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부장난 벼루에게 이근배 다시 대정에 가서 추사를 배우고 싶다. 9회 유배살이 벼루를 바닥내던 바다를 온통 물들이던 그 먹빛에 적고 싶다. 획 하나 읽을 줄도 모르는 까막눈이 저 높은 심피를 어찌 넘겨나 볼 것인가. 새한도 지지 않는 슬픔 그도 새겨 헤아리며 시간도 20회쯤 바지를 내다보면 어느 날 붓이 서서 가는 길 찾아질까. 부장난 한 잎이라도 틔울 날이 있을까. 난을 그리고도 그것을 그리지 않았다는 제목의 이 그림은 여러분이 아시는 새한도와 함께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지인 대정에서 그렸던 엷은 먹빛으로 그린 난의 그림입니다. 이 시에 대한 글을 읽고 경영자는 테너 파바로티의 예를 들면서 선택과 정진이라는 주제어를 택했습니다. 다음은 이 책의 2부에서 선택한 시입니다. 죽편 1 여행 서정춘 여기서부터 멀다. 칸칸마다 밤이 깊은 푸른 기차를 타고 대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이 걸린다. 인생을 대나무와 기차에 비유한 이 시는 원래 25행이 넘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80번 이상 고치고 또 고쳐서 단 5줄의 명시로 태어났습니다. 이 시를 읽고 경영자는 동원그룹 창업자의 예를 들면서 리더의 결정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합니다. 다음은
3부에서 고른 시인데요. 그대 앞에 봄이 있다. 김종혜.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시인은 파도와 바람, 겨울로 상징되는 인생의 고난을 상처받은 사랑으로 치환하면서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합니다. 그 희망의 상징이 곧 봄이지요. 봄 꿈을 꾸며 라는 시에서도 한평생 살아온 세상의 봄 꿈이 언덕 너머 있어 기다리는 동안 세상은 행복해서 노라고 노래합니다. 8순이 넘은 시인은 오랜 경륜과 깊은 사색의 결실을 이렇게 또 담아냅니다. 새는 자기 길을 안다 라는 시 들어보세요. 하늘에 길이 있다는 것을 새들이 먼저 안다. 하늘에 길을 내며 날던 새는 길을 또한 지운다. 새들이 하늘 높이 길을 내지 않는 것은 그 위에 별들이 가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경영자는 이 시를 읽고 나서 위로라는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남을 평가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위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음은 제4부에서 고른 시입니다. 선물. 나태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며 쓴 시일까요? 얼핏 보면 어떤 여성에게 바친 사랑시 같지만 이 시의 수준에는 한 출판사 편집장이라는 에피소드도 실려 있습니다. 시인이 교장선생님 시절 아이들과 풀꽃을 함께 보며 쓴 시, 풀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경영자는 이 시인을 통해서 노년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매가 부리를 깨고 발톱과 깃털을 뽑아서 제2의 생을 사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도 은퇴 후에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매처럼 남은 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버릴 것은 버리고 뽑을 것은 뽑아내며 관계의 인화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떳떳하고 보람있게 멋진 노년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름다움이라는 주제어 아래 있는 저자의 시를 소개할게요. 물미 해안에서 보내는 편지. 고두현. 저 바다 단풍 드는 거 보세요. 낮은 파도에도 멀미하는 노을. 해안선이 돌아앉아 머리 풀고 흰 목덜미 말리는 동안 미풍에 말려 올라가는 다홍 치맛단 좀 보세요. 남해 물건리에서 미조항으로 가는 30리 물미 해안.
허리에 낭창낭창 감기는 바람을 밀어내며 길은 잘 익은 햇살 따라 부드럽게 휘어지고 섬들은 수평선 끝을 잡아 그대 처음 만난 날처럼 팽팽하게 당기는데 지난 여름 푸른 상처 온몸으로 막아주던 방풍님이 얼굴 붉히며 발갛게 옷을 벗는 풍경 은점지나 노구지나 단감빛으로 물드는 노을 남도에서 가장 빨리 가을이 닿는 30리 해안길 그대에게 먼저 보여주려고 저토록 몸이 닳아 뒤척이는 파도 그렇게 돌아앉아 있지만 말고 속 타는 저 바다 단풍 드는 거 좀 보아요. 이 시는 시인의 고향 경남 남해에 있는 물미해안을 노래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아름다움은 우리 각자의 고향에 있지 않을까요? 이 시를 보고 경영자는 말이 아름다워야 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주제어는 해학입니다. 은행나무 부부, 반칠환, 심리를 사이에 둔 저 은행나무 부부는 금슬이 좋다. 300년 동안 허운 옷자락 한번 만져보지 못했지만 해마다 두 섬 자식이 열렸다. 언제부턴가 까치가 지은 삭정이 우체통 하나씩 가슴에 품으니 가을마다 발칙게 쏟아놓은 노란 엽서가 수천 통, 편지를 훔쳐 읽던 붓감이 발그레 홍시가 되는 것도 이때다. 그러나 모를 일이다. 300년 동안 내달려온 신랑의 엄지발가락이 오늘쯤 신부의 종아리에 닿았는지도. 바람의 매파가 유명해진 건 이들 때문이라 전한다. 숲 해설가인 시인의 또 한편의 시 웃음의 힘입니다. 넝쿨 장미가 담을 넘고 있다. 현행범이다. 활짝 웃는다. 아무도 잡을 생각 않고 따라 웃는다. 왜 꽃의 월담은 죄가 아닌가? 저자들도 우리 인생에서 유머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